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상의 특수 용도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용도의 양대 산맥인 고시원에 대해서는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피스텔은 오피스 더하기 호텔입니다. 콩글리시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 건축적인 내용하고 그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발코니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발코니 면적이 빠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조금 작게 느껴지는 것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고 그 면적만큼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출입구는 다른 용도의 주출입구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다만 그 지상층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근린생활시설 같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지어지게 된다면 오피스텔의 출입구는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출입구와 별도로 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구분은, 그 주택 여부에 대한 구분은 사용상의 구분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왜 사용상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용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죠. 당연히 주거라고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가능하고, 이게 뭐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업무용은 일반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뭐 월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든지, 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든지도 가능하겠죠. 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적용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취급되는 오피스텔은 일단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오피스텔의 용도는 실질가세죠. 실질가세.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업무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이는 사용상의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용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택처럼 세입자 거주가 가능하고, 뭐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침실, 거실, 화장실 등 그 주거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 여부, 그러니까 내부 구조, 그리고 형태 및 사실상의 사용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집주인은 업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주거를 하면 주거용으로 판단이 돼서 소유주의 주택수가 가산이 되죠. 주택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등 다른 이제 세법상의 문제들이 같이 엮여 들어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신고 불가 특약, 전세가 아니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해보고 전입신고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에게 사무실 용도로,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는 확인서 및 사진도 증빙용으로 보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상에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특약이나 이렇게 사전 준비를 조금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동일하게 4.6%입니다. 다만 이제
종부세에서는 업무용은 제외가 되겠죠. 업무용은 근생이니까 의미가 없죠.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됩니다. 타주택 합산을 해야겠죠.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업무용은 일반 세율이죠. 그런데 주거용은 이것도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오피스텔을 임장을 가시든지 매매 전세 혹시 계약을 다녀보시면 아실 텐데 복층이 많습니다. 복층. 이게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높이가 1.5m 이하일 겁니다. 1.5m 이하에 복층에 침실을 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이런 오피스텔이 적법하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9조에는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1.8까지 허용을 또 해줍니다. 경사지붕일 경우에는 1.8 이하, 일 경우에는 다락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건축물의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바닥 면적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1.5m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을 가보면은 복층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는 1.5m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으니까 실무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그 주택 여부는 사용상의 구분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세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를 줄 때 주거용으로 주면은 내 주택에 합산이 돼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줄 거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특약들을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라나 특약 같은 특약을 달아두는 게 사전에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복층은 1.5m 이하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축법 조항에 따라서 적법하다.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